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을 11번이나 역임한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부패하고 위험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023년에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패를 총체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본토에 있는 공군기지 바로 앞에 있는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어처구니 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하원 의장을 지낸 뉴트 깅리치 공화당 11선 하원 의원이 2022년 12월 31일 밤 팍스뉴스 해니티 스페셜에 출연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부패하고 위험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우리는 미국 국민과 전쟁을 벌이려는 행정부의 실질적인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깅리치는 우리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관료주의 깊숙한 곳에서 또한 관료주의 모든 수준에서 부패와 부정직의 총체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깅리치는 특히 FBI와 파우치 박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FBI는 조 바이든이 당선되기 전에 부패했습니다. 파우치와 관련된 일은 조 바이든이 당선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과 전쟁을 벌이려는 행정부의 실질적인 헌법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상원의 혼란을 감안할 때 워싱턴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보수 단체인 하원의 공화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깅리치가 말했습니다. 2023년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패를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터의 노트북에서 나온 광범위한 증거를 기반으로 범죄 가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국경 및 펜타닐 위기, 에너지 위기,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이든 백악관은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인사인 조 바이든, 낸시 펠로시, 애담 셰프, 일한 오마르, 척 슈머, 헌터 바이든에게 세금 환급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또한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촬영된 1만 4천 시간 분량의 숨겨진 비디오 영상의 전면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부패한 법무부와 FBI, 국회의사당 경찰은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촬영된 수천 시간 분량의 비디오 공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면 민주당의 하수인들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동의 주범이란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1월 6일 의사당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집이 습격을 당하고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폭력적인 수감자들과 함께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FBI와 DOJ 그리고 의사당 경찰에게 1월 6일 의사당이 군중 속에서 폭력을 조직한 수십 명의 연방 요원들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법무성과 FBI 급습에 대한 형사 진술서 애프데비트 사본과 이에 관련된 모든 증빙 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화당 하원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영화 제작진의 영상, 2020년 선거 및 1월 6일과 관련된 기록을 모두 가져와야 합니다. 낸시는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언제 알았습니까? 그녀는 왜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그날 폭력에 연루된 조직과 딥스테이트 정보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의 부패한 자금과 그들이 미국 법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패한 민주당 관련 NGO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와 주고받은 모든 자금, 특히 바이든 가족과 기타 부패한 정치인과 관련된 자금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200억 달러의 원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화당 하원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나 한국과는 무관한 것들이라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결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전문가 고든 창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미군 통신을 감청하고 파괴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미국에서 사보타지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게이트스톤 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인 고든 창은 중국의 한 기업이 노스다코타의 그랜드 포크 공군기지에서 1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370에이커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7억 달러 제분 공장에서 군사통신을 감청하고 심지어 파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경에서 그들은 가장 민감한 통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국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을 것이다 라고 그가 경고했습니다.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 거래가 1950년 국방물자생산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매입을 차단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고 고든 창이 전했습니다.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검토 현대화법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군사시설과 같은 특정 장소에 가까운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구매 검토를 요구했으나 그랜드 폭스 공군기지는 첨부된 군사시설 목록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의 농업 대기업의 자회사 페펑 USA가 그랜드 포크의 습식 옥수수 재분 및 생물 발효 공장을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쟁 기획자들은 황홀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고든 창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중국이 미국 공군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테스트되는 실험용 드론을 제어하는 신호, 그리고 미국의 민감한 군사위성의 신호를 일상적으로 수신하게 되었다는 Winning Space: How America Remains a Superpower의 저자 브랜든 바이차트의 말을 인용했는데, 바이차트는 이제 미국 본토에서 적극적인 사보타주 작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면 공군 기지 근처에 있는 페풍 부동산이 악의적인 신호를 보내어 지나가는 위성을 방해하거나 드론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외국인의 또 다른 구매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안보가 언제부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미시간 출신 이선 하원 의원이었고 레이건 대통령이 관리예산실 국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스톡만은 냉전이 끝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1년 냉전이 공식적으로 끝나자 국방장관 딕 체니와 네오컨은 평화로워진 전략적 환경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해산을 두려워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의 국방예산이 94% 삭감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92% 감소되었습니다. 체니와 네오컨은 국방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을 차단하고 냉전기의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이란 독트린을 개발했고 이란과 전쟁에 올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군산복합체와 민주당은 미약한 제3세계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을 유지했고 군사비 지출을 늘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본토에 대한 외국의 잠재적 공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비롯한 공산 세력이 미국 본토에 문화전쟁을 퍼붓고 있고 미국 본토에서 전황은 미국이 파죽지세로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공군기지의 통신이 중국에게 털려버리면 전쟁은 하나마나 중국의 승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은퇴한 11선 하원 의원이자 전직 하원 의장 뉴트 깅리치가 바이든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공화당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이 모든 난백상이 해결되어 미국이 패권국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